2026년 63회 변리사 시험 1차 대비 상표법 입문 강의 56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영근 변리사입니다. 자, 56회에서는요. 자, 우리가 기타 상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표들이 있는데 이제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크게 단체 증명 업무 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증업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자, 얘네들은 이제 제도적인 상으로 별도로 만들어진 겁니다. 뭐 문자라든지 이런 상표들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어떤 여러 가지 취지상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좀 특수한 어떤 요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기본 강의에서 이제 그런 특수한 상황들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전형 상표라고 있는데 세부적인 거는 다음 회차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비전형 상표라는 거는 일반적인 상표 외에 기호 문자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거가 있는데 보호 대상이 조금 특이한 거. 원래는 개념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형태의 상표다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법에서 이렇게 좀 언급이 조금씩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법률 규정상은 정확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비전형 상표라고 있는데, 자, 1번의 기타 상표와 2번의 비전형 상표는, 자, 1번은 어떤 보호적인 취지상 만들어진 제도고요. 요거는 문자, 기호 문자, 일반적인 뭐 이런 것과 좀 다른 보호 대상이 좀 다른 거를 이제 비전형 상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건 구분이 좀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요 세부적인 것들 기초 상표, 기타 상표로서 단체 증명 업무 표장을 좀 자세하게 설명할 거고요. 비전형 상표는 간단하게 언급드리고 다음 회차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타 상표. 자, 우리가 이제 단증업 해서 단체 표장. 이름에서 뭔가가 좀 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표장이구나 하고요. 증명 표장. 이름 그대로 또 역시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한 표장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업무 표장은 좀 특수한 이름인 건데,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국가 공공기관이라든지 비영리기관 이런 것들. 뭐 2025년도에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새로 또 이재명 대통령으로 뽑혔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쓰던 그런 대통령의 휘호라든지 표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주로 업무 표장이에요. 그런 것들이 일종의 하나인데 업무 표장을 바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기존의 거랑 좀 다르게 당연히 차별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름 보호 대상인데,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특수한 상표들이기 때문에 어떤 보호제도 차원에서 만들어진 거다 보니까 특수한 규정만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시험에도 그 특수한 규정만 잘 그냥 눈여겨만 봐두시면 이제 시험에 이렇게 딱 1차 시험에 뭐 자주 나오진 않거든요. 이제 뭐 그렇지만 보면 어쩌다 한 번씩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문 강의에서는 간단한 개념 정도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기본 강의 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비전형 상표라고 했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상표가 아니라 보호 대상이 좀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름에서 쉽게 알 수 있는데, 이제 색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색채가 들어간 상표는 당연히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색채는 색채로만 이루어지거나 색채 조합으로만 된 경우입니다. 다른 기호 문자랑 결합한 게 아니라 색채로만 이루어진 특수한 경우. 그 다음에 좀 일반 상표와 많이 비슷하지만 이것도 특이한 상표로 보는데 입체 상표이고요. 그 다음에 홀로그램.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볼 때 이렇게 변화하는 걸 홀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상표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움직이는 형태의 상표도 가능하다. 그걸 동작 상표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2000년대 후반에 들어온 건데 소리 상표, 냄새 상표도 등록 가능하고요. 냄새 상표는 아직 없는데 소리 상표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음 회차 때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정 위치에 부착된 것들 형태를 보호하는 게 위치 상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거는 원래 우리나라에 없었는데 2010년도 저기 판례가 나오면서 개정되면서 이게 판례에 따라서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아디다스 사건 뭐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비전형 상표는 보호 대상이 좀 특이한 거를 얘기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 회차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체 표장, 증명 표장, 업무 표장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체 표장입니다. 자, 단체 표장은 말 그대로 어떤 단체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영어로는 콜렉티브 마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외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적인 기업에서 보호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좀 애매한 것들입니다. 모임을 보시면 우리가 뭐 변리사협회도 있을 수도 있고 한의사협회 있으면 이게 참 애매해요. 이게 뭐 공적인 기업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렇죠? 사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도 없으니까 이런 단체들이 보호할 수 있게 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개인 따로 가져갈 수 없게. 그렇지만 어떤 우리 공동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단체를 만들었을 때 서로 보호할 수 있는 것들, 그걸 만들자 그래서 옛날부터 있던 제도인데 콜렉티브 마크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개인이나 아무나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어떤 제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체의 어떤 대표 명칭으로 보호하기 위한 거고, 어떤 제한이 좀 많이 있겠구나. 그죠? 특정 개인이 막 어떤 여기 뭐 의사협회인데, 한의사협회인데 막 한의사 뭐 대표 회장이 됐다고 그 사람 혼자 쓸 수 있다고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제한이 좀 있고요. 상표권의 이전이나 이런 것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체 표장, 단체에 관한 거고요. 그다음에 단체 표장은 요 특정 단체만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라고 해서 지리적 특정 지역에서만 보호하는데, 뭐 예를 들면 장흥 표고버섯인데 표고버섯을 다루는 이렇게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개인이 아니라 단체만으로 등록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2005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그래서 고흥 유자차 뭐 이런 것들 많이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 지역에 여러 가지 특산물을 보호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원래는 지역 명칭만 자체로는 등록이 안 되지만 특수하게 아주 법으로 아예 규정을 특이하게 만들어서, 지리적 표시는 원래 등록이 안 되지만 이렇게 단체 표장으로 지역의 어떤 특산물 보호할 땐 상표로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 시험에 한 10년 주기로 좀 나오는 편이고요. 자주는 안 나오지만 어쨌든 단체 표장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만들어진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입니다. 그래서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은 이렇게 나라별로 지역별로 엄청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신 이제 이런 것들은 쉽게 등록이 막 되는 게 아니고요. 그 특정 지역에서 나는 어떤 재료라든지 그런 걸 활용해서 증명 자료가 좀 있어야지 그럴 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 그렇죠? 그 지역에서만 나는 한우라든지 춘천 막국수, 그렇죠? 막국수 그 재료가 되는 것들이 춘천 지역의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옛날부터 역사적으로 인정됐을 때 그게 가능하니까, 그냥 아무 지역에서 그냥 우리나라 그냥 뭐 이벤트성으로 뭘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증명 표장입니다. 자, 이름에서 벌써 느껴지죠? 증명하기 위한 표장인데, 자, 이런 것들은 뭐 식품의약품, 그다음에 양모 제품, 울마크, 자, 이런 것들은 특정인이 보호하면 원래 좀 힘들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KC 마크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은 어떤 일정한 자격이 되는 사람만 등록받을 수 있고요. 역시 이전이나 이런 게 쉽지 않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고요. 그래서 이걸 증명 표장이라고 하고, 이것도 제한된 사람만 아니면 제한된 단체만 등록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규정 등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시 지리적 표시, 아까 단체 표장이 있는데 증명 표장이 도입되면서 지리적 표시, 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보완하는 표장 제도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지리적 표시 단체 표장. 그래서 원래 한평 단호박 그러면 단체 표장으로 등록받아도 되는데, 좀 더 이렇게 다른 것들보다도 더 넓게 보호를 하자 해서 증명 표장인데, 이제 증명 표장이 좀 제한이 많아요. 왜냐면 아까처럼 단체 표장으로 등록받았거나 그러면 지리적 표시 증명 표장으로는 등록이 안 됩니다. 하나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증명 표장은 제한되는 게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증명하는 건 똑같은데, 어떤 지리적 표시, 지리의 어떤 그 지역에서 나는 어떤 특산물을 보호하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것도 등록받는 것도 까다롭습니다. 아무나 등록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업무 표장. 요거는 이제 딱 예시만 봐도 벌써 이런 것들은 약간 비영리 또는 국가, 공공기관 이런 애들이 보호하기 위한 표장인데, 우리나라 좀 특유 제도입니다. 그래서 외국에는 이제 이런 게 거의 없는데, 나름의 또 이런 것들을 따라하거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제도를 상표법으로 보호한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뭐 특허청, 노동부, 뭐 서울특별시에서 뭐 이렇게 어떤 행사, 이벤트 차원에서 만드는 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뭐 태권도 연맹, 아까 비영리 단체인 경우에만 좀 적용이 되고요. 역시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특정한 어떤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만 보호할 수 있는데, 이게 뭐 굳이 필요하냐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좀 이런 것들을 또 모방할 수도 있잖아요. 그 나라에서 나름 보호되는 법률이고, 뭐 다른 법률상 뭐 부정경쟁방지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호될 수 있는데, 자, 그걸 더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표장으로도 여전히 제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특수한 기타 상표 제도, 단증업, 단체 표장, 증명 표장, 업무 표장 간단하게 언급드렸는데요. 우리가 기본 강의 때 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이런 특수한 제도가 있고 특수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특유한 규정을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의 공부 명언, 오늘의 1시간은 자, 내일의 100점을 만든다. 그렇죠? 자, 오늘 짧은 시간이고 뭐 집중적으로 하시는 경우 여러분들의 미래가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잘 견디시고요.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문 강의, 또 기본 강의, 다른 뭐 기타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할게요. 자, 저는 2026년 63회 상표법 인문 강의 56회 설명드린 윤영건 변리사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회차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